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그 이완감. 아, 시원하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은 좋아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그 감각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심장과 뇌에게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목욕이 위험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 전후의 혈압 변화를 V자형 혈압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입니다. 이 V자 함정은 세 번의 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욕실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옷을 벗고 상대적으로 쌀쌀한 욕실에 들어섭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꽉 수축시킵니다. 이때 혈압이 1차로 급상승합니다. 마치 좁은 호스로 물을 뿜어내듯이 좁아진 혈관 안에서 혈액의 압력이 치솟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차가워진 몸으로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놀란 우리 몸은 이번에는 혈관을 확 확장시킵니다. 넓어진 혈관 때문에 혈압이 순식간에 급강하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아, 시원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핑 도는 느낌, 즉 실신이나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욕조에서 나올 때입니다. 10분, 15분간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몸이 다시 차가운 공기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또다시 혈관을 꽉 수축시키고 혈압은 2차로 치솟습니다. 이 순간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이렇게 목욕해 왔는데 괜찮았는데?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신경계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체온, 혈압, 심장 박동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자율신경계가 혈압의 롤러코스터를 완벽하게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의 극심한 변동을 전문 용어로 히트쇼크 즉 열충격이라고 부릅니다. 히트쇼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급증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추운 겨울날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위험한 V자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해왔던 목욕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목욕은 여전히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위험한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이 바로 안전한 목욕의 첫걸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V자 함정이 왜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함정을 더욱 깊고 위험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65세 이후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하는 새벽 목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씻으면 개운하고 좋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깬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전문 용어로 아침 혈압 급상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은 더욱 위험합니다. 밤새 식은 욕실의 온도와 따뜻한 물의 온도 차이가 최대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목욕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뜨거워. 소리 나는 42도 이상의 고온 목욕입니다. 뜨거운 물에 지져야 시원하지. 한국인들은 유독 뜨거운 물을 좋아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발을 담그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도가 넘는 물은 혈압을 급강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2도 이상의 고온 목욕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목욕 후 온몸이 가렵고 긁어서 상처가 나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고온 목욕 때문입니다. 셋째,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하는 목욕입니다. 저녁 먹고 바로 씻어야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목욕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피가 피부 쪽으로 분산되면서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소화 불량과 함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도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땀 좀 빼자 하는 20분 이상의 장시간 목욕입니다. 땀을 푹 빼야 속이 시원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몸의 수분이 땀으로 과도하게 배출됩니다. 탈수가 진행되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잘 흐르지 못합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목욕은 체온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에서 20회 이상 증가합니다. 이미 약해진 노년의 심장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나 혼자 문 잠그고 하는 고독한 목욕입니다. 내가 씻는데 왜 문을 열어놔요? 불편하잖아요.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고립입니다. 욕실은 미끄럽고 폐쇄된 공간입니다. 만약 목욕 중 쓰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문을 부수거나 열쇠를 찾는 동안 귀중한 골든타임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긴 문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목욕이 위험한지, 어떤 습관들이 특히 나쁜지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한 독을 완벽한 약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된 7단계 황금 목욕 루틴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앞으로의 모든 목욕이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건강관리법이 될 것입니다. 1단계 목욕 20분 전 환경을 만드십시오. 목욕은 욕조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20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째,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목욕 중 땀으로 빠져나갈 수분을 미리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욕실을 예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트쇼크는 온도 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리 욕실 난방기를 틀거나 샤워기를 뜨거운 물로 5분 정도 틀어놓아 욕실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십시오. 목표 온도는 24도 이상입니다. 욕실이 따뜻하면 옷을 벗어도 혈압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셋째, 안전을 점검하십시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는지, 욕조 옆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설치하십시오.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2단계 목욕 5분 전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목욕은 저녁 식사 1시간 후, 잠들기 12시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나고 혈압도 안정된 시간입니다. 목욕 후 올라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십시오. 나 이제 목욕하러 들어가요 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욕실 문을 절대 잠그지 말고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방수 비상벨을 설치하시거나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어 가져가십시오. 3단계 입수 직전 몸을 깨우십시오.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추십시오.
40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최적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넣어 보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고 편안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시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욕조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몸을 먼저 적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발, 종아리, 허벅지, 손, 팔, 어깨, 가슴 순서입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셔 심장이 놀라지 않게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히트쇼크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입욕 중 정도를 지키십시오. 타이머를 맞추고 15분을 엄수하십시오. 핸드폰 타이머나 방수 시계를 이용하십시오. 15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반신욕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명치 아랫부분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이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전신욕을 하고 싶다면 5분 이내로 짧게 하십시오. 반신욕 시 상체가 추울 수 있으니 마른 수건을 어깨에 걸쳐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복잡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며칠만 실천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샤워와 사우나는 괜찮을까요? 샤워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욕조 목욕은 안 하고 샤워만 해서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샤워가 욕조 목욕보다 심장에 주는 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욕조처럼 전신이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압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히트쇼크와 낙상의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샤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욕실의 온도 차이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혈압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쏟아붓는 순간 혈압은 급강하합니다. 특히 서서 샤워하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욕조에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욕실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샤워 중에 발생합니다. 어지러워서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조에서는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적지만 샤워는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샤워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욕실을 반드시 예열하십시오. 샤워라고 해서 예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목욕과 똑같이 욕실 난방기를 미리 틀거나 샤워기를 틀어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서 샤워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목욕 의자나 샤워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셋째, 손잡이를 꼭 설치하십시오. 샤워 부스나 욕실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반드시 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넷째, 샤워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욕조 목욕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샤워는 탈수와 심장 부담을 유발합니다. 찜질방과 사우나 정말 위험합니다. 주말에 찜질방 가서 땀 빼는 게 낙인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찜질방과 사우나를 즐기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온의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는 행동은 우리 심장에게 비자 함정이 아닌 수직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행동입니다. 사우나의 온도는 보통 80에서 90도입니다. 이런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분당 120회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빨리 걷기 운동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만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냉탕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와 차가운 냉탕에 들어가는 순간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이 순간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최고 위험 순간입니다. 그래도 가고 싶다면 찜질방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십시오. 고온 사우나는 피하고 40도에서 50도의 찜질방이나 한증막만 이용하십시오.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하십시오. 그리고 냉탕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미지근한 탕이나 온탕에서만 짧게 즐기십시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의 시원함보다 당신의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황금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내용을 프린트해서 욕실에 붙여두시거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1단계 목욕하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욕실 예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 확인. 2단계 목욕은 저녁 식사 1시간 후 가족에게 알리고 문은 잠그지 않기. 혼자 계신다면 비상벨 또는 방수팩에 넣은 휴대폰 준비. 3단계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맞추기. 샤워기로 심장에서 먼 곳부터 순서대로 물 적시기. 발 종아리 허벅지 손 팔 어깨 가슴 순서. 4단계 타이머 맞추고 15분을 넘지 않기. 명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 전신욕은 5분 이내. 5단계 나올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기. 어지러우면 즉시 다시 앉기.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6단계 바로 나가지 말고 따뜻한 욕실에서 물기 닦기. 물기가 마르기 전 3분 이내 전신 보습제 바르기. 내복, 양말, 가운으로 보온하기. 7단계 목욕 후 30분 휴식으로 마무리.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로 수분 재충전. 바로 일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 15분 이상 휴식. 혈압이 안정될 시간 주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일어나자마자 하는 새벽 목욕. 2. 42도 이상의 뜨거운 고온 목욕. 3.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목욕. 4. 20분 이상의 장시간 목욕. 5. 혼자 문 잠그고 하는 목욕. 목욕은 더 이상 단순히 피로 해소나 청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목욕은 나의 혈관과 심장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건강관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먹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루 15분의 목욕 시간을 조금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그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단계 황금 루틴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욕실을 미리 데우고 천천히 들어가고 15분만 있고 천천히 나오고 보습하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주에는 7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욕실 문 앞에 붙여 두십시오. 목욕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느새 자연스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 욕실 데우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이제는 체크리스트를 보지 않아도 7단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욕 후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거나 피곤한 느낌 없이 정말로 상쾌하고 편안한 목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시니어 본인이시라면 이 내용을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실천하십시오.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라면 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전해 드리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해 드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드리고 목욕 의자를 준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끔 전화로 오늘 목욕하실 때 문 잠그지 않으셨죠? 하고 체크해 드리십시오. 이것이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특별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까지의 계절이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최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욕실 예열을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욕실 난방을 최소 10분 이상 미리 켜두시고 목욕 후에도 바로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더운 여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둔 거실과 뜨거운 욕실의 온도 차이도 히트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는 에어컨을 잠시 끄거나 약하게 하십시오. 환절기인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크게 변합니다. 특히 저녁에 목욕하실 때는 해가 지면서 급격히 추워지는 것을 고려해 욕실 온도를 체크하십시오. 이런 날은 더욱 조심하십시오. 평소에 7단계를 잘 지키시더라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은 목욕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히트쇼크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약을 먹은 날, 혈압약을 처음 먹거나 용량을 바꾼 날, 특히 저녁에 혈압약을 드신 날은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십시오.
혈압이 평소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드신 날 술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술 마신 후 목욕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신 날은 목욕을 건너뛰거나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하십시오. 격한 운동을 한 날 운동으로 이미 심장이 무리를 했다면 바로 목욕하지 마시고 충분히 쉰 후에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5세는 이제 노년의 시작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욕은 그 시작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제대로만 하면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 도구가 됩니다. 오늘 밤 이 7단계 황금 루틴으로 목욕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셔서 어제 목욕이 정말 좋았어라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함께 실천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실천 중입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목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보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목욕을 즐기십시오. 매일 밤 15분의 목욕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오늘과 평안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